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자녀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위장 전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해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2001년도에 연구년을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만은, 가면서 제가 그 전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대충 아니까. 네, 하여간 그건 잘못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의 표기에 있어서 행정 편의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는 오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과 여주의 24개 읍면동을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본인이. 그럴 때, 거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지금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건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일절 대화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며 군사적 위협을 하는 등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절대 그렇다고 북한에 흔들리지 말라,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달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우리의 안보관과 국가관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는 정부가 돼달라, 이런 여론이었는데, 장관 후보자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본 의원이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지금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남북 대화의 협력 기조하에서 포용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북핵 문제 해결 미흡과 국민적 합의 부족, 남남 갈등 유발이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죠? 예. 이런 답변을 보내신 거 맞죠? 본인도 이 중에서 이 남남 갈등이 가장 큰 우리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남남 갈등이 불거지면은 이것이 효율적인 대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우리 큰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대결 정책을 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대결 정책을 쓴 바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 잘 답변하셨는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남 갈등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남북이 서로 정책을 오해하고, 이런 걸 가지고 대결 정책이다, 대결됐다, 이런 판단을 자꾸 해가지고 더 이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18대 국회 개원연설 할 때도 제가 적어왔는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개원연설에서 말씀하셨다고.
자꾸 이게 뭘 했냐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무슨 큰 갈등이 있고 무슨 견해차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맡으시게 되면은 분명한 방향을 정해서 분명하게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세요. 예? 어설프게 뭐 검토해보고 때리실 거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아주 안상수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건 방법을 따지지 말고 할 건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도 말이죠. 옥수수 5만 톤 준다 그랬는데 거부해서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하게 밝히 국민들이 내 지역구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왜 인도적 지원을 안 해주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었는데 안 받아서 그랬으면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지 어떡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홍보를 하시고 또 남남 갈등이라는 반대편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대화를 해서 좀 더 개선할 거는 과감하게 고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데서 우선 남남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북한과 대화도 이루어지고 육자회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다강적인 방법을 좀 취해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자꾸 또 중복적으로 말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14선언하고 비핵 개방 3천 문제 때문에 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14선언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여기 이행한다. 보세요. 이거 가지고 금방 이행될 게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일종의 MOU. 여기 지금 이거 이행 안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행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예? 이거는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협의를 나와야 이행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따른 또 11월 6일 날, 지난해 2007년 11월 6일 날 남북 총리회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해서 이걸 더 확장하겠다 했어요. 예? 후에 이행 내용으로. 근데 북한이 지금 이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좀 따져 들어가서 좀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좀 더 숙지해가지고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이 애몽오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거. 이래서 이게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다. 그럼 이 조항 중에서 뭐는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의 앞으로 대북관계나 남북정계, 통일정책이 좀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